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부동산 뉴스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세 사기 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입니다. 국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하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와 관련한 공제 청구액은 9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된 보증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제로 받는 보증액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 작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낙찰된 금액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테크노마트 상가 300만 원 덜컥 낙찰 받았다가 날벼락입니다. 서울 광진구그로그 등의 테크노마트 상가는 경매 초보자에게 유망한 투자처로 손꼽힙니다.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10분의 1로 낮아진 물건도 있어 투자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잣돈 부족한 젊은 층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 낙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테크노마트와 같은 테마상가를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관리비 문제와 업종 제한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테마상가의 인기는 상권의 변동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상가는 근린상가,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상가, 집합상가 등으로 나뉘며 테마상가는 특정 업종이 몰려있는 상가를 의미합니다. 테마상가를 투자할 때는 업종 제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는 분양 계약 시부터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가관리단의 업종 제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테마상가 경매는 까다로운 투자이지만 저가 매수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도 존재합니다. 장기 임차인이 있는 알짜 상가가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지식산업센터 공실대란 부동산 시장 뇌관대나입니다.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지 규제가 거의 없어 공급 폭탄을 맞고 현재는 입주기업을 찾기 어려워하여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계약금 10%를 포기하며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동지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향후 2년 내에 이곳에만 6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임차 기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보다 350곳이 증가하여 현재 1520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77%에 해당하는 116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이러한 과잉 공급은 수요 예측 없이 건축가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공급을 촉진했으나 실제로 입주 수요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이거나 착공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392곳에 이르며 이로 인해 앞으로 23년 안에 12만 실 정도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부실하면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는 지침을 마련해 승인 속도를 조절하고 정기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공급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차라리 지금 살까 서울 집값, 전세는 뛰고 매매는 기고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3주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6일 기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승폭도 축소되었는데
서울과 경기는 상승폭이 감소하고 인천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강북구와 노원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매매 가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전셋값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효과와 월세 상승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시행과 임대차 3법의 안착으로 전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물가 반영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며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노도강부터 집값 뚝 한 달 새 2억 곤두박질. 서울의 대표 외곽 지역인 노도강로 원도본강북구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한 달 사이에 2억 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감소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달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강북구의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1%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는 노도강 지역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지난 9월 말 이후 제한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노도강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으며 아파트 실거래가 호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로 10월에 노도강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창동의 동아청솔 아파트와 강북구 미아동의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등에서는 실거래가와 호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매매 문의가 뚝 끊기면서 매도인이 희망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